네, 이제 각을 정책 딜레마에 이어서 낙을 재정 지원의 형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벌써 제가 막 낙서를 해놨네요. 지방 정부는 자주적 재원인 지방세원 이외에도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해당 지역의 공익 실현을 위한 공공재를 제공한다. 지방정부,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 우리 뭐 제가 있는 대전 뭐 이런 데에서는 이제 스스로 이제 세금 같은 것을 받아서 뭐 재산세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받아서 지방 세원을 받아서 이제 스스로 이 대전을 이끌어 나가는데 세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나라 전체 그 중앙 정부로부터도 돈을 받아서 재정 지원을 받아서 해당 지역의 공익 실현을 위한 공공재를 제공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재정 지원에는 여러 형태가 존재하는데 지급 방식에 따라 기준이 방식을 따르고 있네요. 방식에 따라 정액 지원금과 정률 지원금으로 또 분류하고 있군요. 그래서 정액 지원금은 지역 주민의 공공재 지출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데 반해 또 대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정액 지원금은 지역 주민의 공공재 지출과 상관이 없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10억이면 10억, 100억이면 100억을 주면서 너네가 알아서 써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꼭 그 100억을 전부 공공재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뭐 독거노인 돕기 뭐 이런 데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개인에게 비용을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각을 해서 의미했던 사용재로도 그 금액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00억을 이 지방 정부에서 알아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야. 꼭 공공재에 소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반해 정률 지원금은 공공재의 단위당 비용에 대한 일정 비율의 형태로 지원된다. 그러니까 차이가 딱 느껴지시죠? 정률 지원금은 사용재에는 사용되지 않고 공공재가 뭐 만약에 20억이 들어요. 그러면 20억이 드는데 우리 중앙정부에서 50% 대줄게 하면은 10억을 대주는 거. 그래서 그 공공재를 사용하는 데에만 이 지원금을 써야 되는 거지. 다른 데 쓰면 안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정률 지원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상으로 뭐 정액 지원금이 더 좋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거죠. 만약에 정률 지원금에서 이제 공공재를 사용하는데 뭐 1,000억이 들어. 그런데 거기서도 50%를 줘. 그러면 500억을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방 정부에서 생각할 때에는 정액이 좋을 때도 있고 정률이 좋을 때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래서 여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급 방식에 따라서. 그래서 두 지원금은 공공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소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끼친다. 서로 다른 영향. 그치? 주민의 소비에 첫 번째 것은 사용재로도 공공재로도 사용이 되고 두 번째 것은 공공재로 사용이 되니까 서로 다른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그림은 어느 지역 주민이 소비할 수 있는 공공재의 양 Q와 사용재의 양 P를 나타낸 것이다. 보시면 요 그림을 얘기하죠. 그래서 요 Q, P 얘기하고 있고 이 Q가 뭐라고 했어요? 공공재. 그지? 그리고 P가 사용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 주민이 보유한 경제적 자원, 예컨대 소득을 통해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갖고 있는 돈, 소득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재와 사용재의 조합을 의미하는 예산서는 그러니까 공공재에 사용되는 거, 사용재에 사용되는 거, 그 조합을 의미해서 이 정도의 돈이 들 것 같아 하는 예산. 선은 선분 A, B. 선분 A, B. 얘가 예산선이 되는 거죠. 그죠? 예산선이 되고 그리고 이 지역 주민의 공공재와 사용재에 대한 선호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에 대해서는 I로, 그리고 재정 지원에 따라 변화된 선호는 I 다시로 나타나 있다. 다시라고 안 읽고 뭐라고 따로 읽나요? 뭐 저는 일단 다시로 할게요. 그래서 지방 정부가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바를 충실히 반영한다는 것을 전제할 때 일단은 이런 전제가 있어야겠네. 이 지역에서 선택하게 될 공공재와 사용재의 조합은 균형점 2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예산선에서 균형점이 될 수 있는 건 요 2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 I와 I 다시 뭐였었어요? I는 선호였죠. 선호가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제 변화된 선호가 된다면 이렇게 옮겨질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공공재 그리고 사용재의 양 Q, P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용재는 요만큼을 쓸 것이다. Q에서는 요만큼, 공공재에서는 요만큼을 쓸 것이다라고 예산을 나타내는 건 AB, 선분 AB. 그러니까 사용재는 요만큼의 돈을 쓸 거고 공공재는 요만큼의 돈을 쓴다는 얘기겠죠. 그쵸? 이게 정확하게 금액상으로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선호가 되는 것 I 요렇게 우리는 원해 뭐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균형점은 얘랑 얘가 맞아 떨어지는 요 점이 되겠지. 거기를 2로 본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 일정한 크기의 정액 지원금은 첫 번째 방법이었죠. 결국 지역 주민의 소득의 크기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사용재 쪽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독거노인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드린다. 그러면 소득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액지원금은 공공재 소비든 사용재 소비든 어디든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정액지원금을 받은 후에 예산선은 원래의 예산선이 바깥쪽으로 평행 이동해. 그러니까 내가 원래 예산을 하려고 하는 건 여긴데, 그러니까 소비가 되려는 건 여긴데,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소득의 크기가 커졌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소득의 크기가 사용재에서도 커질 수 있고 공공재에서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B에서도 요만큼 갈 수 있고 A에서도 요만큼 똑같이 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평행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지. 이동해서 만들어진 선분 JK. 오케이? 이해하세요? 그래서 지금 요 선분은 정액 지원금에 의해서는 원래의 예산선에서 똑같은 길이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는 정액 지원금을 받은 후의 균형점이 EB로 나타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선호도 하면 여기로 돼서 EB가 된다. E가 EB로 정액에서는 그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론적으로 정액지원금은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죠? 맞죠? 각 지역의 기본적 재정 기반을 보완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할 수 있다. 정액지원제를 썼을 때의 어떤 그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 그치?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는 그러한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정 기반을 보완하는 거. 그러니까 뭐 공공재든 사용재든 재정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보완이 되고 그 동시에 뭐 대전인과 뭐 부산 뭐 이런 식으로 그 지역 간의 재정 격차가 원래는 대전은 뭐 10억이 있었고 부산은 뭐 9억이 있었다. 이렇게 1억의 차이가 있을 때 뭐 지금 그 정액 지원금으로 100억이 왔다. 그럼 여기는 110억이 되고 여기는 109억이 됐으면 10억과 9억의 차이와 110억과 109억의 차이 재정 격차가 줄어든 거죠. 그죠? 퍼센테이지 막 따져 보세요. 여기는 10%가 차이 나는데 여기는 몇 퍼센트냐? 10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재정 격차를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지. 한편 정률로 들어가겠죠. 정률 지원금은 공공재 공급 보조율에 따라
사용제는 공급이 되지 않는 거야. 따라 예산선의 기울기를 변하게 한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겠어? 생각만 해도 사용제 쪽으로는 예산선에서 늘어나는 게 없겠지. 똑같겠지. 그지? 그런데 정률이니까 공공재에서는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여기 예산선에서 여기까지 늘어난 거예요. 여기는 똑같죠. 그래서 이러한 실선이 하나 더 그려져 있는 거지. 요게 지금 그러니까 H가 정률지원금에 따른 선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봅시다. 정말 그렇게 써 있는지. 그래서 원래 예산선은 선분 AB였는데 맞죠? 정률지원금으로 인해 예산선은 선분 H로 변한다. 오케이? 왜냐? 사용제는 늘지 않고 공공재만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률지원금이 지급되면 그 지역이 선택하게 되는 균형점은 EM이 된다. EM. 당연히 이 B와 이 M을 따져보면 공공재 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 그 지역이 선택하는 공공재의 양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죠? 맞죠? 오른쪽으로 옮겨진 건 공공재가 늘어난 거니까. 결국 가격 보조의 의미를 갖는 정률지원금은 지방정부가 더 많은 공공재를 생산하도록 유도하는데 정액지원금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사용재 쪽으로 쓰이지 않고 공공재 쪽으로만 쓰이니까 정률이 훨씬 더 그 공공재 쪽으로 있어서는 효과적이다. 이 얘기인 거지. 무조건 정률이 더 효과적이다. 이 소리는 아니에요. 공공재를 생산하는데 유도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언급했듯 이론적으로는 정액지원금이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그치? 정액지원금은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와 그죠? 맞죠? 그런데 실증 연구에 따르면 정액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가 직접적으로 소득이 증가했을 때보다 공공재의 추가적 생산을 더 촉진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는 실제 증명해 보이는 연구에 따르면 뭐 이런 거겠죠. 정액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직접 돈 벌어서 소득이 증가했을 경우보다 공공재의 추가적 생산을 더 촉진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냥 느낌상으로도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이러한 현상을 끈끈이 효과라고 부른대요. 일종의 별명식으로 부르는 거겠죠. 따라서 어떤 정책이 공익 실현 목적에 더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 의사 결정자들은 숙고할 수밖에 없다. 아까 가글에 나왔던 정책 딜레마네요. 그죠? 그러니까 정률이 더 좋으냐, 정액이 더 좋으냐, 정액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는 뭐 이렇고, 정률을 사용했을 때는 저렇고,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숙고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만족 모형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낙을 알아보았고요. 이제 곧 문제도 풀어봅시다.